벌써 이 소통의 심리학, 대화의 기술을 38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화의 기술을 시리즈로 강의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참 하나의 모험이고 또 하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강의를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청취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힘을 얻어서 이 강의를 합니다. 이 소통의 심리학, 대화의 기술은 또한 상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담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베이직 카운셀링 스킬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청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경청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경청이 중요하다. 경청을 잘해야 된다. 이 사실 우리 모두 다 잘합니다. 우리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경청을 해요? 경청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면 사실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잘 없습니다. 어떤 책들이나 어떤 강의를 들으면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경청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경청을 상대방에 대화할 때 아이 컨택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스마일 해야 된다. 앞서서 강의했던 관심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제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경청의 핵심 기술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술을 여러분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걸 한자로 관음이라 말하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이라 볼간자 세상세자 소리음자라.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라. 이것 줄여서 관음보살이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우리 모두 다 관음의 경지로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볼 수 있다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 관음의 경지에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실 관음의 경지에 가려면 사람의 소리를 보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욕구가 있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는 것이 나오면요, 그것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쪽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보는 경지에 가려면 이것을 절제해야 되면 두 번째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소리를 보려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말하고자 하는 의미, 그 사람의 마음을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노력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이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설이 쉽죠. 오히려 강의가 쉽죠. 일방향적인 대화가 쉽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경청을 잘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기술을 오늘 확실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듣다라고 하면 hearing과 listening이 있습니다. 이 모두 다는요, 말 그대로 듣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듣다.
합니다. 그러나 이 히어링과 리스닝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히어링은 단지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리스닝은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듣는 것이 리스닝입니다. 단지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것은 히어링입니다.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한쪽 귀로 들어왔는데 내가 그 사람의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리스닝입니다. 한자로 보면 들을 문자가 들을 청자가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 번역하면 듣다입니다. 그래서 들을 문도 듣다고 들을 청도 듣답니다. 그러나 여기도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들을 문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자에다가 귀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 히어링과 들을 문자는 아하! 귀로 듣는 것이구나. 이 들을 청자는 리스닝과 같이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까? 우리나라 말로 경청이라, 리스닝이 경청입니다. 경청을 할 때 이 경자가 한자로 풀이하면 기울일 경자다. 기울인다. 기울인다. 무엇을 기울일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들을 청자에 핵심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많은 커뮤니케이션 책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강의도 듣기도 하였습니다.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경청에 대한 기술을 제가 앞서서 강의한 관심의 기술로 강의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경청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보았습니다. 눈 맞추고 스마일하고 그 다음에 춤새를 넣고 그 다음에 이 고개 끄덕임, 이것을 경청이라고 강의하는 쪽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색다르게 강의하고 싶습니다. 경청하라. 우리 모두 다는 경청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청입니까?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나에게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경청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청의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경청의 핵심은 기울여야 된다. 상대에게 기울여야 된다. 무엇을 기울일까? 라고 했을 때 이 들을 청자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한자는 상형문자입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자, 이 한자를 보면 우리 몸의 세 가지를 상대에게 기울이는 것이 경청입니다. 우리 몸의 세 가지를 기울이면서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그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서 소리만 듣고 있는 분들도 잠시 차를 세우시고 잠시 스마트폰을 꺼내시고 태블릿 PC를 꺼내시고 지금은 화면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록할 때 먼저 첫 번째 여기 보세요. 귀이자입니다. 이게 귀이자. 첫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인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한자는 모두 상형 문자입니다.
모양을 드러낸 것입니다. 뜻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네네네네. 아주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왕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강의를 강의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왕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떤 책에서는 듣는 것이 왕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글자를 보면 이것이 위로 치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계시는 이 중어 중문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글자가 무슨 답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봤어요. 이 왕자라 하기를 아무리 제가 봐도 왕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자가 되려면 이것이 밑에 글자가 똑바로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글자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치켜 올라가 있어요. 삐뚤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 중국에 출판된 3000년대 옥편을 찾아보시더라고요. 그 교수님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 글자는 구슬옥 소리 변자라고. 구슬옥 소리예요. 이 구슬이 도르르 굴려가 도르르 굴려가네. 자 여기도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기마상대에 기울이면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미를 파가지고 힘들죠. 일단은 첫째, 나의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면 눈목자입니다. 이걸 세로로 딱 세우면 눈목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의 몸 중에서 상대와 대화할 때 무엇을 기울일까? 눈을 기울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눈을 기울인다. 그럼 다시 한번, 자, 또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스탑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경청의 핵심 기술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이 글자. 이렇게 물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열십자요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시 아닙니다. 저도 이 여러 책들을 보니까 이 글자를 열십자로 이렇게 표현한 글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십자라고 말한다면 우리 사람이 눈이 10개다 이런 뜻이죠. 원래 한자는 상행문자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눈이 10개다. 그럼 우리가 괴물이게요. 이 글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 글자는요, 앞에 보시면 옛날 그 3000년 전의 옥편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또 배웠습니다. 요자는 요거는 옛날 그 중국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투구를 씁니다. 투구를 쓰면 여기, 자, 제 머리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빼쪽하게 여기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튀어나오게 나오게 만들죠. 자, 빼쪽 튀어나왔죠. 머리카락이 빼쪽하게 튀어나옵니다. 이걸 군대에서는 이거 총 쏠 때 이 가늠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 가늠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뭐냐? 활이란 뜻입니다. 활. 그래, 활을 쏠 때 이게 상형문자입니다. 요래 가지고 활을 쏠 때 보이시나요? 활을 쏠 때 나의 눈은 활을 중심으로 해서 관음쇠를 중심으로 해서 관역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는 나의 눈은 상대를 향하여 집중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양궁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활을 쏠 때 저는 뭐 활을 한 번도 못 쏴봤지만 그래도 군에서는 제가 총은 쏴봤습니다. 이 활을 못 쏴봤지만 활을 쏠 때 그 순간 호흡을 멈춥니다. 숨을 참습니다. 왜냐? 이 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눈은
관역에 집중합니다. 그 순간 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이 활과 관역만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나의 눈이 상대에게 집중, 모을 집자 가운데 중자라 나의 눈을 모아서 상대에게 가운데로 집중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나의 눈을 상대에게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기울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았을 겁니다. 이 자가 바로 마음 신변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눈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눈과 나의 마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삼체라. 석삼자 몸체라. 나의 삼체를 귀와 눈과 마음을 상대에게 쫙 기울이며, 이것이 바로 경청의 핵심 기술입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내가 상대에게 귀를 기울일 때, 내가 나의 귀를 상대에게 기울일 때 상대의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나의 눈을 상대에게 기울일 때 상대의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기울일 때 나는 상대의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모두 다는 경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훈련해 보시죠. 여러분도 경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탁월한 경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죠. 이 강의를 듣고 누군가 대화할 때 일단은 여러분 멈추시고 일단은 귀를 상대에게 기울이고 나의 눈을 상대에게 기울이고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집착 가운데 중점 집중해 보면, 그러면서 얘기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고개를 한 번씩 끄덕여줍니다.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알아차립니다. 내 이야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심 아니라 마음 심자 눈 한자라 마음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 소리를 보고 마음을 보는 그 경지에 갈 수 있습니다. 유능한 탁월한 경청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라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탁월하고 유능한 경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면, 또한 지식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제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시그마 프레스에서 출판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또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이 탁월한 경청자가 되어서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